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유 사이언스TV의 정희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이재유 독학이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재유 준비는 여러분들 전문 학원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과외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어렵고, 선생님, 저희는 지방이라서 학원을 다닐 수도 없어요. 아니면 주변에 학원이 없어요. 라든지, 아니면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혼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독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자, 이 독학, 여러분들 이재유 독학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 이재유 독학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재유 독학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과목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당연히 여기는 이재유 이과 채널이기 때문에 이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일본어죠. 일본어는 여러분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일본어에 많이 익숙해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공부했는데 앞으로도 나 혼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시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어를 그냥 잘 아는 것과 이재유 시험에 잘 점수를 얻는 것과는 별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리 일본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일본어 시험을 다 만점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말을 엄청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수능, 언어 영역 다 맞출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일본어는요, 보통 JLPT 시험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단 JLPT는요, 체계적으로 일본어에 대한 단어와 문법을 단계별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초보부터 이제 고수까지 공부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JLPT 교재나 아니면 JLPT 단어, 문법 책으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JLPT 1급까지는 여러분들 독학으로도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독학으로 땄어요. 자, 그런데 JLPT 1급을 딴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재유 몇 점을 정도 받을 수가 있느냐? 300점은 넘길 수 있느냐? 라고 보시면 아마 유형에 익숙해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JLPT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처음 시험에서는 300점 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JLPT 공부 방법이랑 이재유 공부 방법이 워낙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재유에는 그냥 일본어를 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을 읽고 맥락을 빠르게 파악하는 이런 스킬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해서는 이런 스킬까지 파악하는 데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이재유에 맞는 유형과 그리고 연습으로 여러분들의 스킬을 쏙쏙 늘려주는 전문 학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일본 어학원 가가지고 내가 이재유 점수를 늘리겠어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영어 회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토익이나 토플을 잘 칠 수 없는 것처럼 일본어를 내가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당연히 이재유 시험이 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학원을 가는 것도 그렇게 이재유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빠른 시간 내에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확한 이재유 커리큘럼이 있는 학원이나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물리죠. 자, 물리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다, 물리 1, 물리 2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물리에서는 한국 물리에서 없는 개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물리 1, 물리 2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공부가 더 많이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국에 있는 교재로서 일본 교육과정을 다 커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 유형도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은 없는 단어들은요, 역학에서 토크, 즉 시카라노 모멘트라든지 반발계수, 파동에서는 뉴턴링이라든지 전자기에서는 로렌츠 힘, 그리고 원자 파트에서는 광전 효과나 컴퓨턴 효과 같은 이러한 개념들은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잘 볼 수 없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유형이 한국에서는 정성적인 개념의 원리나 아니면 간단한 계산 문제를 위주로 한다면 일본에서는 복합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공식을 융합적으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뿐만 아니라 공식, 그리고 빠른 계산력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재유 문제를 보시면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등장하죠. 그만큼 문제의 서술이 깁니다.
빠른 독해력을 갖지 않는다면 문제를 제 시간에 푸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어 실력이 충분히 갖춰진 다음에 물리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일본어부터 완성을 하고 물리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물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일본어 실력을 쌓으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화학이죠. 화학은 그래도 화학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한국 교육과정과 일본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공부를 또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한국의 화원, 화투까지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무기화학, 유기화학, 고분자 화학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범위들을 또 빠른 시간 내에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더 아껴주기 위한 전문적인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리책이나 화학책이나 내가 책을 사서 일본에서 책을 사서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본에서 파는 교재들은 대부분 일본 수능, 즉 공통 테스트를 위한 교재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교육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있느냐? 아니죠. 이제2에 주로 나오는 개념들 아니면 중요한 개념들만 이렇게 쏙쏙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교육과정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이제2에 자주 등장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2 준비할 때는 어떤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선생님이나 학원이 있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용어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소 이름만 보셔도 한자로 이름을 쓰는 경우와 그리고 표현이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똑같은 원소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자로 써놓으면 우리가 못 읽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에도 익숙해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학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는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 생물입니다. 이 생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생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생물과 일본에서 공부하는 생물, 물론 개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용어가 완전 천지 차이죠. 한자로 볼 때와 한글로 볼 때의 그 난이도 차이는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생물을 한자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포 안에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있는데 한자도 복잡해. 그리고 용어도 복잡해. 그리고 용어도 한국과 또 달라요. 개념은 잘 안다 하더라도 이 용어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이 맞느냐라는 것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자를 잘하는 학생이 시작을 해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생물의 전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다 외우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공부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또 이 이제2 교재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일본에서는 생물 교재가 있긴 하죠. 한데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공통 테스트를 위한 교재지 이제2를 준비하는 교재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복잡하고 어렵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2 공부는 요만큼만 한다고 하시면 자, 공통 테스트를 위한 공부는 이만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준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공부하시려면 독학은 무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가 많이 있지만 생물은 정말 뜸합니다. 일본의 수능의 공통 테스트를 연습 삼아서 풀어본다 해도 그 유형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 대입을 위한 교재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 공부는 굉장히 하기가 어렵죠. 일단은 자료도 적을 뿐더러 생물을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이나 선생님도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영상 강의도 잘 없죠. 그만큼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학원들에서 영상 강의도 잘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 공부는 꼭 생물을 잘 아는 선생님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수학이 되겠죠. 자, 문과 수학은 수1만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이과는 수2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진도를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수학을 공부했다라고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EJU 수학을 준비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EJU 수학에는 복소수 평면이라고 하는 한국 수학에서는 배우지 않는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원들을 꼭 한 번 더 공부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배우지 않는 단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자료를 잘 찾을 수는 없고요. 일본에 있는 교재나 아니면 영상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복소수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각함수, 좌표 평면, 벡터 등과 같은 많은 단원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소수 평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탄탄한 기초가 있어야 공부를 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EJU 수학에 거의 매회 등장하는 이 복소수 평면을 대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학을 준비한다라고 하시면 이 모든 과정들을 혼자 힘으로 준비해야 되고 혼자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으로 아껴주기 위해서 EJU 학원과 EJU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빠른 성공과 그리고 높은 성적을 위해서 EJU 학원과 EJU 선생님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EJU에 대해서 독학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런 거 내가 다 진짜 공부해야 돼? 다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과정들을 정확한 커리큘럼으로 쭉쭉 차근차근 나간다고 하시면 여러분 전혀 문제될 거 없이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담감을 모두 혼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꼭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EJU 이과 공부 독학은 절대 어렵다라는 것을 꼭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께는 좀 좌절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고요. 네, 다음에 보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안녕.